이게 이제 중년이 돼 보면은 현실감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대단하신 분 많이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세바시에도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분처럼 되고 싶죠.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 갭이 되게 큽니다. 왜 현실과 내가 되고 싶은 거에 괴리가 많죠. 괴리가 듣게 되면은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감도 한 번씩 오고요. 공황장애도 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동기부여한테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살짝 이게 효과 있게 만든 게 뭐냐면 베스트 셀프라고 하는 게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긍정심리학 전문가 우리 박정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효입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젠틀마인드라는 책인데요. 네네. 이 부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남자를 네. 위한 마음 관리법. 네, 중년 남자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젠틀맨 뭐 이런 것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젠틀마인드. 네. 이게 제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주변에서 이거 보신 분들이 좋은 피드백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중년, 네, 이 중년 남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꼰대, 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하나는 약간 측은지심, 네, 네, 너무 불쌍하다. 네, 좋은 건 없어요. 네, 네. 이런 중년을 바라보시고 책을 쓰신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관점 다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주변을 보면은 저는 이제 심리학자들 연구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삶에서 이렇게 그 삶의 인생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중년 되면은 거의 바닥을 좀 내려간다고 합니다. 바닥을 내려가나요? 네네, 보통 이렇게 U자, 중년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아니 U자로 보시면 되죠. 한 20, 30대 이렇게 좀 높다가요. 아, 그러니까 물론 그 연령대별 비교가 아니고요. 이건 한 사람을 추적을 하게 되면은 심리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 보면은 중년이 제일 전반적으로 좀 낮게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뭔가 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꽤 있고, 네, 그렇죠. 이 내부에서도 뭔가 좀 삶에 대해서 네, 좀 외롭기도 하고, 네. 좀 후회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이 책은 그러면 그런 중년 남성을 위한 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중년 남성을 생각하면서 썼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긍정 심리나 이런 마음 부분은 누구나한테 다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빠를 위한 어떤 이런 마음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질문을 던졌고요. 그러다 문득 이제 제 주변 그 연령대를 바라보니까 실제로 이런 컨텐츠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직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책이구나.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네.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우리 박정효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됐고요. 박정효 작가님은 사실은 세바시 초기 강연자 중에 한 분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청년이었는데 중년이 되어 돌아오셨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그죠? 돌아왔습니다. 네, 긍정 심리학을 주제로 네. 그 강의도 강점을 찾아라.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네. 네, 두 가지 그 행복에 대한 컨텐츠 하나 하고요. 또 본인 강점에 대해서 질문해야 맞아요. 된다라는 그 거 강의도 했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세바시 강연 중에 네,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블룸 컴퍼니라는 네, 이런 뭐랄까 기업 교육 전문 이렇게 컨설팅 교육을 네. 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 블룸 컴퍼니의 대표이시기도 하셔서 기업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기업에 있는 그 중년 남성들을 좀 보시는 건데 네, 네.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중년 남성들의 네.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아마 그 주변 남자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중년 남자라고 하면은 연차가 20년, 25년 되신 분들 같습니다. 그러면 연배가 조금 있는 팀장님이나 또는 이제 임원 트랙 밟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 만나보면은 다들 괜찮으세요. 또 뭐 표정도 좋으시고. 근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속마음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또 20년 차인데도 여전히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삶의 이슈들이 많이 중첩이 됩니다. 이런 그 자녀 이슈, 또 그리고 또 부부 이슈, 또 이런 것들 많이 쌓이게 되고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또 나가야 될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그 다음 경로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요. 네. 근데 거기다 또 플러스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나요? 몸이 좀 이제 건강. 건강이 이제 작동이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이게 곧 나의 이야기다. 이건 뭐 크게 제가 궁금한 게 없네요. 동의를 하고요. 근데 네. 이제 하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런 그 중년의 남성들이. 네. 그래서 이 책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유형들로 좀 나눠질까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낯설어 하십니다. 그쵸. 그런 유형들이 있죠. 무슨 마음?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은 이미 내 마음 좀 포기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게 왜 참고 버틴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 마음을 계속 안 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마음을 안 보다 보면은 마음이란 거 보는 것 자체도 낯설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또 스트레스가 계속 그 쌓이다 보니까 또 마음대로 형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 술, 담배라든지 여전히 그리고 뭐 요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로 마음을 위안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간혹 저희가 이제 많이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느낌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배가 있는데 젠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뭐 예전에 뭐 꽃중년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분 되게 젠틀맨이시구나.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배려도 잘해주시고 소통도 잘 되고 공감도 되고 옆에 앉아 있다가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분들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이라고 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꼰대 또 아니면 뭐 측은지심 뿐만 아니고 나름 마음 관리를 잘해서 그 시기를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좀 집중하고자 이 책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부정적인 시각, 불쌍한 시각만 있지만 마음 관리하면서 사는 중년들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뭐 10년 전부터 세바시 많이 보신 분들. 그렇죠. 더군다나 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비단 제가 이 책을 좀 본 바로는 이게 무슨 중년 그리고 남성 여기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굳이 네. 뭐 사실은 청년이 봐도 네. 충분히 자기 마음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 마음 관리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책의 네. 이제 메시지이고 내용인데 네. 이제 중년 분들은 막 그걸 꼭 그런 걸 해야 그렇죠.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마음 관리를 안 하면 네.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혹시 PD님 영양제 이런 거 드십니까? 건기식 네, 뭐 영양제를 꾸준히 먹습니다. 꾸준히 지금 드세요? 뭐 몸이 말이 아니에요. 운동은 하십니까? 운동을 하는데 네. 이제 운동 역량이 막 저하되니까 네. 하고 나서 아프고 막 이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좀 먹고 약간 근육 운동 이런 걸 하죠.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영양이나 이런 그 운동을 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살아가요. 근데 저는 마음도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마음도 이렇게 훈련을 안 하고 우리 안 챙기더라도 살아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몸이 아프면 저도 힘들죠. 근데 마음의 질병도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게 뭐 우울감이라든지 그렇죠. 또 무기력감도 한 번씩 오고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왔을 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버팁니다. 그것도 버텨요. 버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주기가 이제 반복이 자주 되고 또 증상이 이제 깊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 또 무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몸이야 이렇게 굳고 이렇게 활력이 빠지는데 마음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소위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생각도 확정이 잘 안 됩니다. 네. 자꾸 우울해지고요. 근데 이래도 살아는 갈 수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과연 행복하게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네. 덜 하게 될까요? 우리 이 남성들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사회적인 선입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뭔가 이렇게 강해야 된다. 그런 네, 잘 버텨야 된다. 편견들. 이런 것도 편견들도 있고요. 또 실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본인 감정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용인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렇게 화를 내고 뭔가 이게 불편하다고 잘 참아야 되는 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보는 방법도 잊어버렸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중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나를 좀 잘 살펴야 되는 건데 네네. 어떻게 보면 뭐 회사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네. 이렇게 나를 살피지 않고 좀 오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이제 중년 남성이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네.
내가 잘 못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뭐를 보면 좀 알 수 있나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마 이분들이 보통 한 20, 30대 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일에 많이 집중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에 많이 집중을 하죠. 그리고 오늘보다는 이 미래를 위해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 각자들이 생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근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는데 중년이 됐을 때 내가 진짜 잘 사는 걸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뭐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는 그래도 학자들이 연구하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냥 잘 사는가 이거 보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쪼개서 보면 좋죠. 나눠서요. 그러면은 보통 웨이빙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웨이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충 카테고리를 좀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 대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내가 잘 사는지 한번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몸은 어떤가, 그죠? 또 내 돈은 잘 벌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그 친구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나 모임, 커뮤니티 모임은 어떤가, 그리고 가족은 어떤가, 그렇게 가족. 이제 관점에 따라서 하나씩 총 보게 6개네요. 되면은 6개. 네, 맞습니다. 네. 이 6개의 영역, 뭐 가족, 모임, 일, 돈, 몸, 친구. 네. 여기서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예를 들면은 가족.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의 삶에서 가족과의 삶에서 내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어떤 뭐 척도로. 그렇죠. 뭐 한 1에서 한 10점 정도의 척도 혹시 PD님 몇 점 정도? 가족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난 가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영역에서의 내 삶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군요. 쉽지 않네요. 네. 1점에서 10점 척도로 하면 저는 한 7? 7점이요? 7, 8? 네네. 나쁘진 않다. 그럼 뭐 제가 몇 가지 옮겨 볼게요. 예. 그래서 1에서는 한 몇 점 정도 보십니까? 1. 1은 좀 시기별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약간 한 3, 4년 전까지, 2, 3년 전까지는 한 8. 8. 지금 잘 되고 어떠세요? 있다. 네. 지금은 한 4? 3, 3, 4? 네네. 불만이 많아요. 네. 왜 이러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다들 사람들마다 그 무게 중심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서 난 가족이 너무 중요했고,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중요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되돌아봐야죠. 그럼 이제 자기가 생각하면서 점수를 매겨보죠. 매기는 게 성찰의 과정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제 뒤에서 이제 성찰을 한번 해볼 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했더니 이 웰빙 지수가 네. 낮게 나왔어. 네. 그럼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죠.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거를 진단의 목적이라기보다 네. 성찰의 목적이 강하고요. 이걸 하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원이 그러니까 하나씩 영역이 합쳐진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좀 삐쭉삐쭉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감 있게 잘 차여져 있으면은 그래도 삶이 좀 균형감 있게 내가 이끌어왔다. 거미줄 그래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간혹 사람들 중년이 되면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다 보면은 한쪽에 너무 매몰돼서 살다 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원에 가깝기보다는 좀 삐쭉삐쭉할 수가 있죠. 모나죠, 별처럼. 그렇죠. 네. 저는 돈의 영역에서 푹 꺼졌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이제 마음 관리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네. 뭐 우리가 빠지는 그 상황이 이제 자기 인식이 좀 네. 없다.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한다도 있고 자기 인식이 안 된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잘 사는지 내가 잘 사는지 아닌지를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자기 인식을 했더니 나는 좀 문제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야. 해봤더니.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정보부터 찾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긍정 심리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마 저희가 10년 전에 세바시에서 맞아요. 강연했던 내용 같습니다. 보통 누구나 부정적인 편향성이 있고요. 어떤 이제 대상이 본인일지라도 좋은 점과 분명히 나쁜 점이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 들어올까요? 부정적인. 네, 부정적인 게 먼저 들어옵니다. 제가 딱 그 질문부터 먼저 하잖아요. 네, 저도 되게 부정적인.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스스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게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리고 강점 이런 것들에 그쵸. 대해서 먼저 충분히 성찰하시고 부족한 것도 좀 채워나가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자기 인식이라는 거, 자기 성찰이라는 건 필요한데 네, 나의 강점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군요. 네, 긍정적인 점부터 먼저 좀 찾아봐야죠. 긍정적인 점부터. 그럼 만약에 이제 진단을 해서 어느 뭐 이러저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관리하고 훈련하려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마음 훈련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뭐 첫 번째겠죠. 지금 내 마음 상태 알아차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좀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음 상태를 알고 그거를 긍정으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전환이라는 거는 전환 또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환 또는 강화. 그러니까 네. 좋은 걸 봤으면 강화시키는 거고. 네, 맞습니다. 나쁜 걸 봤으면 좋은 걸로? 좀 전환시킬 시선을- 필요가 있죠, 마음을요. 네. 그거를 책에는 뭐 마음 체크업 뭐 이렇게 그죠. 그런 네. 게 이제 마음 네, 상태를 맞습니다. 바라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 책에서는 그 실제 직장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만나면서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좀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또 내게 그럼 보여요. 한번 사례도 소개해 주세요. 긴장을 하거나 회사에서 생각이 많아지면은 생각이 딱 안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념이 들어오게 되고요. 어떤 부장님 계세요. 근데 완전 이런 차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막 복잡해집니다.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낯설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얼어버리고 당황하고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일상에 그런 순간들이 많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불편한 상황들이요. 저희가 보통 이쪽에서 마음이 방황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거나 복잡해져서 정보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주변에 있는 것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다 보면은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을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나도 이런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이럴 때 되게 당황하게 되면은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를 공감한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음 체크업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내가 챙기는 상태가 있고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상태가 있고 방황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이게 이론적인 배경이나 단어를 알게 되면은 이런 순간에 스스로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 방황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안 하고 학습이 안 되면은 그렇죠. 그 순간이 이렇게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데.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 방황은 알았어요. 네. 뭔지. 마음 챙김은 뭐예요? 마음 챙기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제 마음이 아까 시작했던 시점에 있을 수도 있고 미래의 시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에 제가 말 실수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자꾸 그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 다음 시간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게 큰 게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그쪽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중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생각이 자꾸 미래로 가죠. 미래에 내가 뭐 해야 될까? 자, 이게 마음이 계속 떠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그때 제가 숨을 한번 쉬어요. 내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걸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방황 중이구나를 알면 챙김으로 딱 그쵸? 넘어오는 거군요. 내가 알았으니까 다시 마음이 여기 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PD님한테 집중하는 것처럼요. 챙김이란 말이 되게 좋네요. 챙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마음 체크업이라면 네. 그러면 이제 마음 피트니스라는 이제 좀 아주 귀여운 용어도 써 있더라고요. 네. 마음 뭐라고 해요? 마음 훈련? 마음 훈련이라고 보시면 피트니스. 됩니다. 그 우리가 피트니스 맞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나요? 마음의 훈련법. 마음의 훈련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소개하려고 마음 피트니스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고요. 뭐 일례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따뜻하게 차 한잔 마시거나 또는 산책을 하시거나
또는 뭐 감사일기를 쓰시거나 내 감정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다 사실은 내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챙기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특히 중년 남성에게 좋은 마음 피트니스는 뭐가 있을까요? 중년분들이 첫 번째는 이 내 마음을 돌보고 마음 운동하는데 마음을 먼저 여시는 게 첫 번째고요. 마음을 여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한번 해봐야죠. 긍정 심리학자들이 그래도 인터벤션, 이쪽에서는 이제 이거 인터벤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 긍정 심리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터벤션.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인터벤션을 했는데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듯한 게 있고 실제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뀐다라는 거를 그 과학적으로 검증을 좀 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 인터벤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요거 좋아요. 요거. 혹시 감사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감사? 네. 그러니까 감사 일기처럼. 네, 감사 일기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많죠. 지속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네,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는 거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얼마나 혹시 자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딱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감사하기가 사람들의 삶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실제 연구를 해보면은 감사하기가 삶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 인터벤션입니다. 근데 계속 안 하지 해요. 않았구나. 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감사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룹은 실제 행복 수준보다 그 인터벤션을 하고 나서 행복 수준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감사 피로라고 그럽니다. 감사 피로. 이것도 피곤한 거예요. 바쁜데 뭐 이거를 해, 또 뭐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한 일주일 시켜보면은 한 2, 3일 하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더 없대요. 감사할게. 감사할게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효과는 너무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지속을 못하는 것들을 긍정 심리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제 인터벤션이 그 영어로는 3GT라고 하는데 3 good things입니다. 3GT 뭐 저희가 4GT 뭐 하는 거 3GT고요. 이게 세 가지 good things입니다. 세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 가지 좋은 거? 네. 그리고 그게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좋다는 거는 내가 굿띵즈를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질문을 영어로는 what went well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딱 지나가 봤을 때 분명히 하루를 떠올리시면은 좋은 일도 있고 뭐 좋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집에 가면 뭐가 남을까요? 좋지 않은 일. 그렇죠. 아까 똑같습니다. 이게 뇌가 마음이 작동하는 게 부정적인 게 오래 가고요. 임팩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게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은 뇌가 어떤 부분이 발달을 할까요? 문제를 찾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의 영역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그렇군요. 그래서 세번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직장 생활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뇌가 어떤 영역이 발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뇌가 발달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훈련을 합니다. 뭘 하는 거냐면은 집에 가셔가지고요. 저녁 때 what went well 이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지난 것 중에서 좋았던 게 뭐가 있을까?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크든 작든. PD님 지난 24시간 떠올려 보시고요. 지금 오늘 하루로 따지자면 우리 박정효 대표님 오랜만에 만난 거? 네. 또 한 두 가지 더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아까 오전에 김상규 교수님 오랜만에 만난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어떤 분 만나서 회의했는데 되게 재밌는 뭐 컨텐츠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거. 네,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시간이 실제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생각해내는. 집에서 내가 있었던 이 좋은 거 쓰고 그 이유를 한번 써봅니다. 이걸 딱 일주일을 하시게 되면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 효과가 6개월 갑니다. 두 가지가 올라갑니다. 하나는 행복 수준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이 감소한 상태로 좀 지속이 됩니다.
이게 감사한 거 쓰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좋죠. 중년 남성에게. 굳이 막 이렇게 짜내는 거 아니에요. 그치. 감정을. 감정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찾는 거죠. 찾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한 3, 4일 하고 나면은 이제 출근할 때 자꾸 생각이 나요. 오늘 좋은 거 뭐 있지? 그치. 계속 찾는 네. 거예요. 그러다 이제 쓰다 보면은 이게 감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긍정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거기서 긍정적인 걸 찾아내려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이 관점이 이게 확장이 되고요. 매일매일 이제 뇌의 어떤 영역이 개발이 될까요? 이게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뇌가 발달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의 행복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 마음 피트니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실제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직감이 드네요. 근데 제가 감사일기보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사람들 기대치가 좀 높아요. 네.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활동은 만약에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저녁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제 행복 수준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영화 때문에 다음날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 3GT는 여러분 하시고 나면은 행복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간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간 다음에 완만하게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영화를 안 보면 다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기대치가 있습니다. 뭔가 행복 인터벤션이 기존에 저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단시간에 행복을 되게 강화시키는 그런 서비스나 그런 상품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죠. 여행 한번 갔더니 확 행복해지잖아요. 이런 건 아닌데 삶에서 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는데 네. 막 크게 한번 쫙 지르고 나서 올라갔다가 이제 그걸 계속 못 하니까. 그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죠. 뭐 아시잖아요. 근데 약간 지속 가능함이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또 말한 것 중에 베스트 셀프라는 게 바로 그게 궁극적인 어떤 그런 상상력 훈련인 것 같아요. 베스트 맞습니다. 셀프가 뭔가요? 아마 제가 중년한테 더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20, 30대는 막 꿈을 많이 꿔요. 그렇죠? 또 10대 때는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막 비저닝도 세게 하고 드림 막. 네, 그것도 저 되게 좋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년이 돼 보면은 현실감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경험한 거랑 또 내가 생각하는 장래 희망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실제 긍정 인터벤션을 심리 인터벤션에서 보면은 꿈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점도 있기도 해요. 왜 현실과 내가 되고 싶은 거에 괴리가 듣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동기부여한테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살짝 이게 효과 있게 만든 게 뭐냐면 베스트 셀프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현실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네. 베스트 셀프를 만들어 보는군요. 네. 자기가. 자기의 다음 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네, 베스트 그렇죠. 셀프.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강연이나 이게 되게 좋은데 저도 강연 보다 보면 대단하신 분 많이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세바시에도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되고 싶죠.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갭이 되게 큽니다. 그것보다는 나를 보고 나의 다음 버전은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는 게 저희는 베스트 셀프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베스트 셀프를 하고 나면 어떤 걸 또 할 수 있나요? 그 계획을 세우나요? 베스트 셀프로 가기 위한? 아마 20, 30대는 자기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나한테 어떤 자원이 있고 그런 패턴이 좀 부족한데 중년까지 오게 되면은 앞에 정보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태도가 있고 행동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그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앞에 보셨던 그런 그 영역들 각각이 그냥 나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그 6가지 영역에 보시고요. 이 6가지 영역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좀 개선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베스트 셀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그 PD님 또 가족과의 관계가 한 7점, 8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점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아까 그렇죠. 체크한 것 중에 점수를 한번 그쵸. 1, 2점씩 올려두는 게 나의 베스트 셀프네요. 지금 1에서는 4점인데 갑자기 10점 떠올리지 마시고요. 이게 마음은 10점에 가 있죠. 10점에 가서 막 지금. 근데 이게 4점을 회사 사옥 짓고 이래야 되는데 5점, 6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 구체적이고 네. 허망된 뭐 이런 건 안 생각할 것이고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삶의 그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점수를 딱 체크한 다음에 내가 올릴 수 있는 네. 나의 베스트 셀프를 또 거기에 도달하면 또 그 앞에 베스트 셀프가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그 영역에서 점수를 올릴 때요. 좀 행복하게 올리자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올리자 무슨 네.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책에 보시면은 이 휠 가운데에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20, 30대는 일단 주변 사람들 보니까 이만큼 온 거예요. 뭐 결혼도 하고 뭐 돈도 이만큼 벌고 일도 이만큼 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그죠? 나도 삶에서 만족도를 높이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근데 하다 보니 중년에 보면은 너무 이 외적인 요소에 집중하다 보면은 공허함들이 생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돈을 벌 때도 즐겁게 돈을 번 게 아니고요. 일을 할 때도 행복하게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마틴 셀리그만 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긍정심리학에 그죠? 맨날 맞습니다. 인용되는 분이시네요. 항상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본의 삶의 영역에서 잘 사는 거는 결국 삶에서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한 일에 몰입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의미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내가 삶의 영역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건 싹 없고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친구가 많아야 되고 맞아요.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이게 저는 20, 30대였다면은 중년에서는 좀 진심을 담아서 그 영역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말씀. 포인트입니다. 아까 지금 말한 상황 중에 뭐 이 책에도 제가 본 용어인데 포머 증후군이라고. 네네네.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네. 우리 소셜 미디어 보면서 그쵸. 얘는 그렇죠. 이렇게 사는데 나는 나는 뭐야. 그쵸. 계속 이런 비교를 물론 젊은 세대도 하지만 솔직히 저도 하거든요. 네. 막 야, 이 회사는 뭐 매출이 뭐 이 회사는 투자를 뭐 이렇게 받았네 이런 네. 나는 뭐야 막 이런 두려움, 소외감 이런 게 맞습니다. 생겨요. 네. 그게 이제 전 세대에 걸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포모 증후군에서 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을 잘하신 게요.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거 볼 때 참 시기심도 생기고 부럽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는 거랑 인정하지 않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마음 챙김 상태입니다. 내가 참 이렇게 마음이 절로 가 있구나. 그러면은 아까 제가 시프트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될까요? 나로. 지금 여기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네. 난 계속 부러워하고만 있는 거지. 그 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마 이게 책 표지를 보시면은 예.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뒷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열쇠 구멍으로 그죠. 보고 있는 거네. 결국 이제 포인트는 앞모습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뒤에서 나를 포함해서 세상을 보는 게 저희는 아까 나를 인식하고 또 조금 더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젊은 세대, 네, 청년들, 네, 이분들이 더 훌륭한 중년을 맞으려면 네.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부터 챙겨야 될까요? 조금 심각한 이야기 시작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보통 사람의 삶을 추적하면은 이게 U자 모양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은 그 세대별로 행복 이런 그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 연구들은 보면 20, 30대가 매우 낮습니다.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에서 낮아서 이게 점점점 그 세대가 높아질수록 그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좀 높은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세대 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은 뭐냐면은 20, 30대가 지금 40, 50대가 된다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삶의 편이 내려갑니다. 네. 그럼 계속 바닥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관점에서는 일자형이네, 일자형. 미리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뭐 예전보다 저희가 뭐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아마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 30대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훈련들을 조금 해 나가게 되면은 저는 젠틀 마인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년이라고 다 이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젠틀 마인드를 가진 중년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습관이 있습니다. 아까 마음 피트니스 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보통 이 친구들 20, 30대부터 꾸준히 이러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뭐 혼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감사일기를 쓰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뭐 친절 베풀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꾸준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유지를 하죠.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저는 지금 20, 30대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년이 돼서 보셔도 괜찮지만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마음 피트니스를 훈련하시면은 훨씬 더 나은 더 행복한 중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좋습니다. 네. 저는 진짜 청년 시절부터 네. 내 마음 챙김부터 하면 맞습니다. 정말 완전히 완벽한 중년의 세대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도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만나서 아, 그러게요. 그때 저는 중년이었습니다. 아, 네. 자, 이 우리 박정효 대표님, 작가님은 중년 이후의 삶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뭐 소위 말하는 뭔가 뭐 인생 후반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네. 노년 노후의 삶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궁금한데. 아마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 책에도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데 한 70대 분들인데 현역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70대인데 네, 본인이 하시는 일도 하시고 물론 인생의 이런 고초를 잘 극복하시고요. 행복하게 자기의 베스트 셀프를 70, 80대에 만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인생 후반전 또 그 그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당장 뭐 이렇게 크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꾸준함으로 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한 7, 80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에는 아주 강력하고 짧은 네. 슬로건으로 그죠? 네, Live long, live well. 네. 이렇게. 뭐 다른 계획이 없다. Live long, live well.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키워드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예전에 막 욜로 나왔다가, 그치. 휘게 나왔다가 이게 저희도 긍정 심리학 쪽에서 보면은 그런 트렌드를 좀 쫓아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을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길게 보고 그리고 길게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 그리고 내 습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는 게 또 중요한 시대적 요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청년 세대도 이 슬로건이 맞다는 거예요. 네. Live long. 네, 삶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9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내가 60세에 은퇴했는데 이렇게 오래 살 거를 알았으면 그렇죠. 계획 세웠다. 그렇죠. 30년을 그냥 산 거야. 네,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그쵸. 그냥 살다가 네. 하늘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뭐 남성뿐만 아니라 네. 또 뭐 중년 세대뿐만 아니라 이 책에 담겨진 내용은 모두 누구에게나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진짜 오래 살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네, 잘 살 계획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아주 필요하고 의미 있고 네. 가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범준 PD였습니다. 네, 박정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